지난주 정도에 이제 발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련된 내용이고요. 2040년도까지 서울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기본 계획이 보통 20년짜리인데요. 장기적인 플랜이죠. 10년짜리 또 중장기 계획이 있고요. 단기 플랜으로 5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과 보완을 걸쳐서 실제적으로 이제 조정이 된다. 큰 틀의 계획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4년도에 발표된 박원순 시장의 이제 2030 서울 플랜, 그걸 이어서 이제 어떤 형태로 또 바뀌는가, 바뀌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이제 박원순 시장 때는 보존과 유지 쪽으로 많이 이제 그 계획을 잡았다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당초에 이제 시장 시절 때 얘기했던 뭐 개발과 또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되면서 변화가 되는 것도 좀 있고 또 변화된 정책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서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고가 될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3월 3일 날 발표가 된 겁니다. 204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이고요. 일단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기획 시점부터 20년간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는 복합 개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한두 가지가 아닌 종합개발 계획이다 보니까 뭐 교통부터 여건에 따져서 봤을 때는 공간이라든가 생활권,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공원 녹지, 경관,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서 도시를 만들고 기존에 있는 도시, 낙후된 도시는 이제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화 작업을 하고 새롭게 또 조성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해주고 이렇게 기본 계획이 잡혀 있는 건데요. 이게 1990년도부터 이제 시작됐던 거고요. 법정으로 도시 기본 계획에 수립이 되는 시점이 1990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번에 발표된 내용까지 해서 5번째 계획이고요. 2014년도에 수립된 2030 서울 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보행일상권입니다. 보행일상권은 걸어 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그 지역에 어떤 그 색깔이 있는 그 지역에 특화된 뭐 상품 또는 현재 거리 이런 것을 조성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문화공간이라든가 녹지공간, 뭐 현재 공유할 수 있는 거점 오피스라든가 또 현재 기술 융합형 주거 공간을 만들어서 이동식으로 주택이 가능하다는 부분, 또 수변 지역 같은 경우는 여가 생활이 또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 걸어서 이제 산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이겠죠. 지역 기반 일자리는 당연히 중심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개성 있는 일자리와 같이 수반되는 상권, 개성 있는 지역 상권이라든가 모빌리티 허브 이렇게 모든 것들을 걸어서 실제적으로 도보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책하면서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여건들, 서울시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누려지는 지역들이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타 지역으로 또 옮겨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 간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을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부여하겠다. 그래서 중심권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문화환경까지 같이 만들어서 보건소라든가 보육시설, 체육시설 또는 또 하천을 끼고 있는 수면 공간 뭐 이것까지 같이 그 엮어서 그 주변을 보행 일상권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수변 주변, 그러니까 물가 주변이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천혜 자연환경을 끼고 있는 이제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은 정말로 세계 어느 나라를 가서 보더라도 이렇게 넓고 큰 강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다 이게 수변 주변을 개발을 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굉장히 보잘것없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넓은 강폭을 자랑하는 이렇게 어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천혜 자연 환경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못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전임 시장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한강변 전략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해서 보통 17군데 정도를 해서 그 주변 한강 주변을 서울시에 그 지역에 맞게 특화된 상권이라든가 어떤 그 주변에 관광객을 유입할 만한 여건들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어받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변 명소를 조성을 하고 또 수변의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들 뭐 단순하게 그냥 강바람을 쐬는 조건이 아니라 그 주변에 상권도 같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수변 명소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또 그 주변에 대중교통이라든가 또는 보행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만들어주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또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그 주변이 언제 어느 정도까지 그 주변 보행권을 만들면서 걸어서 어느 지역까지 갈 수 있는 여건들, 오늘은 여기까지 가서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권들을 한번 누려보자,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런 수변 명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수상활동, 활용성을 강화해서 단순하게 뭐 관광 유람선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수상이라든가 수변을 중심으로 해서 수변과 수상 활용성을 좀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류지천이라든가 소하천을 또 정비 좀 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또 4대 지천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상권도 확대하고 도심 중심의 이제 한강 그 주변으로 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다. 지금 이제 기본적인 틀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중심권으로 보게 되면 이제 4+1 축을 새롭게 조성을 합니다. 첨단관 전통이 공존한 미래 도심을 재탄생시키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서울역부터 해서 현재 경복궁 라인까지 광화문 시청 라인에는 도심 비즈니스 허브, 뭐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업무지구가 많은 지역이죠. 또 인사동과 명동, 그 역사 문화 관광축, 그다음에 세운지구, 실제로 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한 남부의 녹지축과 세운지구까지 연결되는 신산업 허브, 그다음에 실제로 DDP 패션 뷰티 허브가 연결되어 있는 동대문, 또 패션 상권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죠. 북한 문화축을 연결하면서 이 주변의 단지의 상업 지역을 통합적으로 연계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세로축으로는 4개고요. 가로축으로는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으로 봤을 때는 광화문 시청부터 해서 DDP까지 연결되는 글로벌 상업축을 만들겠다. 특화된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을 해주고 정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정말 특화된 상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만나든 간에 실제적으로 그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현재 중심권을 개발을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약간 노후화되고 낙후된 을지로와 종로같이 정말 길은 협소하고 그 주변에 상권들이 활성화 안 된 거 많이 보시죠. 4, 5층짜리 이상 건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주변이 상업적인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강남과 여유권 어떻게 할 거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현재 경부환선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경부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국제로 복합지구 현재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심으로 해서 현재 동에서 서방향으로 현재 실제로 확산시킬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유권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 용산 정비창 개발을 통해서 그 주변의 글로벌 금융 중심, 지금도 금융가의 중심지긴 하지만 더욱더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현대 글로벌 혁신 코어를 조성하겠다. 한강 여의도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서울비전 2030 4대 신성장축 혁신축을 보게 되면 국제 경쟁이라든가 청년 첨단, 그다음 미래 융합, 감성 문화,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국제 경쟁 같은 경우는 한양 도성부터 해서 영등포를 지나 구로동까지 연결되고요. 청년 첨단 한강 성수, 청량리부터 해서 광원 창동까지. 미래 산업과 융합되는 지역들은 한강에서 삼성, 수서, 양재까지 이제 강남권이 대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성 문화 같은 경우 상암동부터 해서 김포 공항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연계되는 개발 여건을 충분하게 만들어주고 그 지역에 특화된 모든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말 그 지역만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가장 그래도 중심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35층 높이 규제를 삭제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35층 주거지역 안에 있으면서 복합개발사업지구가 아닌 순수하게 주거지역에서 35층 이상 현재 건축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상업이면서 준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은 35층, 복합개발이 되는 상업지와 주거지가 포함된 지역 같은 경우 50층, 51층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층수로 규제를 완화를 해서 현재 35층의 높이 규제를 현재 삭제를 했다. 이 내용은 높은 건물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이겠죠. 이제 더불어서 여기에 용적률까지 같이 올라가 준다면 정말 정말 더 좋은 상황이 되겠지만 용적률은 그대로입니다. 용적률은 현재 250% 상한선 그대로고요. 최대 300%까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봤을 때 35층짜리 높은 건물들 대부분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건물들의 높이가 형성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동일 용적률이기 때문에 실제 용적률을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용적률을 작게 쓰게 되면 각 층마다 용적률을 작게 쓰게 되면 높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형태로 건물들의 높이가 현재
지금처럼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아닌 조금 다른 구조의 어떤 스카이라인이 다시 보여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일 용적률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이제 대통령 당선인도 얘기했다시피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높은 건물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후에 또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용적률은 그대로지만 35층 규제로 완화했다.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일거에 현재 매물들이 다 자취를 감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이 크게 또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상의 철도들이 서울시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2호선, 4호선, 3호선부터 해서 지하 구간과 지상 구간, 지하 구간 상관이 없는데 지상 구간 같은 경우는 교각을 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 교각 밑으로는 다 죽은 공간입니다. 정말로 그 노른자 땅들을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101.2km나 되는 현재 지상 구간을 또는 현재 차량 기지 면적이 또 4.6평방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하화하게 되면 당연히 현재 지상 구간을 좀 더 활용을 하고 거기에 주거 지역부터 해서 현재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용지 부족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향후 20년 동안 개발될 계획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당분간 또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기는 어렵지만 첫 삽을 어떻게 뜰 거냐 또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점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미래통합형 뭐 교통체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뺐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35층 높이 규제 완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통해서 또 활성화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재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격의 상승 여건을 좀 부추기고 또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은 되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개발이 된다면 조건을 맞추어서 개발하면서 그 지역의 편의성을 또 강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